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감사원이 오늘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감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인데요.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지 바로 듣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직무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발언하며 보통 그런 자리에 나가면 의원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특히 이제 우파, 자유 우파 진영에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참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전사가 등장한 거예요. 보수 여전사. 이래도 될 지금 소개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PN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역할을 계속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좌파, 가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을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옆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방송에서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나가서 몸으로 나가세요. 10명보다는 100명이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100명보다는 10,000명이 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나가시고 여러분들도 세상을 바꾸는데, 변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8월이었죠.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때 이 위원장이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한 발언들입니다. 좌파 집단,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행태가 된다. 보수의 여전사라고 저를 부르는 건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은요, 이런 얘기들, 나를 임명 이틀 만에 민주당이 탄핵해가지고 직무 정지도 했는데 출근한 지 하루 만에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발언이었다라고 항변했습니다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먼저 이진숙 당시 현재도 방통위원장입니다만 당시 임명됐을 때 어떤 야당, 지금의 이제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께서 어떤 공영방송이라든지, 본인이 방통위원장이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었더라도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종편이라든지 지상파라든지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통위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개인 채널에 나가서 다소 지금 우리가 방금 보셨다시피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수도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공직자로서 아무리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해직된 상태이거나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상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수 있는 말 등을 어떤 유튜브 채널에 가서 한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떤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가 여부 그 정도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공직자로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발언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떤 그 방통위원장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직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는 저도 여러 의견이 있으니까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민주당에서 마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나가라는 식으로 계속 이런 감사원의 감사, 정치권에서의 압박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저는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시도를 다시 데자뷰처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때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사퇴 압박 얘기 잠시 뒤에 또 해볼 거고요.
윤준희 의원님. 예. 원래 이 감사요. 국회가 요구한 지 3개월 만에 결론 내야 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8개월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혹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결론이 좀 바뀐 것 아닌가, 감사 결과가, 이런 의구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이 사실은 민주당에게는 눈엣가시였던 존재였던 것이고, 정권이 바뀌니까 감사원 입장에서도 마치 이제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풀처럼 이런 뭐랄까요, 선물 보따리를 내놨다, 이런 정치적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의 감사를 했다. 사실은 이게 최초의 감사 제기가 됐을 때 3개월이라고 하는 기한을 넘겼던 이유는 사실 그럴 만한 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원장은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정치 행동,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을 한다든지 낙선이나 당선을 목적으로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실은 모든 국무위원들은요, 뭐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 나와서, 뭐 상임위 국정감사에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과감하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걸기 시작하면 사실은 모든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전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촌극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전형적인 법에 의한 지배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두고 있는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망신주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오비이락,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기상으로나 타이밍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그런 의혹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